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장마에서 계속 비가 오고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구독자분께서 멘탈에 대해서 강의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거랑 또 좀 다른 들어보시지 않은 좀 생소한 얘기랑 같이 엮어서 올리는 동영상입니다. 일단은 라켓을 보시면 제가 라켓을 이렇게 각 메이커별로 4자루를 준비를 했는데요. 라켓에 보시면 그냥 잡으실 때 이렇게도 잡았다가 이렇게도 잡았다가 아무렇게나 잡으실 거예요. 그런데 라켓이 앞뒤가 있어요. 선수들은 한쪽으로만 잡아요. 라켓을 잘 보시면 이 라켓은 이제 프린스 라켓인데요. 이 P자가 써 있는 이렇게 위에를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 위로 잡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불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불편한 사람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이 위로 잡는 게 불편해서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 그립을 계속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잡았다 하는 게 아니라 요넥스 라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요즘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전에 들어왔던 라켓이니까 그냥 이렇게 잡는 게 맞겠죠. 이렇게 잡으면 이제 거꾸로 잡게 되는 거고요. 또 바볼라트 라켓 많이 쓰시죠. 탄성이 좋기 때문에. 근데 바볼라트 라켓도 이 밑에 두 줄 간 이 부분이 밑에 부분이고 이게 위에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잡는 거고요. 웨스턴 그립이든 이스턴 그립이든 위쪽을 손바닥을 잡는 게 이제 맞는 거겠죠. 근데 이게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게 편하다. 그럼 이렇게 잡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잡아야지 이렇게 잡았다가 하시지 말라는 거죠. 이쪽과 이쪽의 그립 두께가 다르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윌슨 라켓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는데요. 이스턴 그립이든 웨스턴 그립은 잘 안 잡지만 어쨌든 이스턴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잡죠. 페더러의 동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캡처라는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잘 이 부분을 캡처를 하실 수 있어서 보시면 이 W가 바로 되게 페더러 같은 경우 이렇게 잡은 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옛날 선수 스테판 에드베리라는 선수도 프로스테프 라켓을 썼는데 그 선수도 이렇게 잡는 거를 제가 확인했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죠. 선수들이나 코치들은. 동호인분들 이렇게 잡았다가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잡았다가 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타구감이 다르고요. 공 나가는 회전이 걸리는 게 달라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급자가 됐을 때는 상급자분들이나 코치나 선수들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은 이거의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별 차이 없던데? 이럴 수도 있는데 상급자가 되시면 또 그 이상이 되시면 이쪽과 이쪽의 감이 다르다라는, 이 타구의 감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멘탈이 흔들린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멘탈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특히 서브를 하실 때 멘탈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서브를 하게 되면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첫 서브는 대부분 플랫 서브로 하실 것이고, 세컨 서브는 스핀 서브, 슬라이스 서브나 탑스핀 서브로 하실 것이고, 어쨌든
플랫 서브가 됐든 스핀 서브가 됐든 센터 쪽에 넣을 것이냐 크로스 쪽에 넣을 것이냐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를 크로스 쪽으로 넣는다고 치면 또 대부분 복식 경기 하시는 분들 서브핸드 발리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넣고 들어가서 발리를 할 텐데 내 서브가 바깥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리시버가 받으러 나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가운데다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또 서브서부터 어디다 서브를 할 것이며 또 어떤 서브를 할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멘탈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브를 어디다 넣을 것이며 어디다 넣었을 때 내가 발리 들어가서 포지션을 어디다 할 것이며 또 그 다음 샷은 어디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바쁜데 멘탈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저는 사실 테니스를 치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계산을 하느라고 바빠서 물론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이거 끝나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죠. 또 근데 사실 그런 생각보다는 게임에 집중을 하셔서 내가 어느 코스로 서브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리턴이 내가 발리로 어프로치를 해서 어느 위치에 포지션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뭐 포핸드 발리가 오는지 백핸드 발리가 오는지 잘 보고 있다가 또 어느 코스로 공격을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테니스를 치는 동안은 그런 계산을 하느라고 바빠서 사실 뭐 멘탈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뭐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또 아마 상대방이 너무 리턴을 잘한다든지 상대방이 너무 세다든지 내가 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수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라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브를 뭐 내가 하는데 상대방이 스트로크가 너무 세서 리턴을 너무 잘해서 내가 어렵다, 이제 그럴 경우에 보통의 일반적인 첫 서브 플랫, 세컨 서브 스핀, 이거를 한번 바꿔보세요. 대부분 첫 서브를 할 때는 저쪽에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넘겨야 되겠다, 뭐 수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첫 서브부터 이런 식으로 스핀 서브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 기존의 틀을 좀 바꾸면 상대방의 예상을 깨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공격의 틈새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동호인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듀스 코트가 있고 어드밴티지 코트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는, 경기가 매금 지어지는 코트는 듀스 코트보다 어드밴티지 코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듀스 코트에서 경기가 끝나는 거는 내가 3번 이겨서 또 저쪽에서 한 번 이겨서 40, 15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한 번 이기고 저쪽에서 3번 이겨서 15, 40가 되거나, 그랬을 때 경기가 끝맺음이 되죠. 딱 경우의 수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드밴티지 코트에서는 4릴 러브거나 러브 4이거나 또 4리 30이거나 30 4이거나 또 어드밴티지 서버거나 어드밴티지 리시버거나, 저쪽에서의 경우의 수가 2개고 이쪽에서는 경우의 수가 6개예요. 이쪽에서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3배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듀스 코트에서 더 잘하는 게 유리하냐, 어드밴티지 코트에서 더 잘하는 게 유리하냐, 그것 때문에 오른손잡이 1명,
왼손잡이 한 명을 가장 이상적인 복식 페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왼손잡이가 이 어드밴티지 코트에서 있냐? 이제 공격 방법에 있어서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공격을 할 때 성공률보다는 바깥쪽에서, 헤드코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왼손잡이가 왼손잡이가 이 자리에서 공격을 잘 해주고 포인트를 잘 따면 훨씬 더 게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듀스코트의 오른손잡이, 어드밴티지 코트의 왼손잡이, 이런 조합을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우의 수가 듀스코트에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보다는 어드밴티지 코트에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는 라켓의 앞, 뒤가 있어서 한쪽 면으로 계속 잡으시는 게 타격감을 유지를 하고 또 그 감각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한쪽 면으로 계속해서 잡아야. 그리고 이제 경기가 듀스코트보다는 어드밴티지 코트에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경기를 하실 때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브를 넣으시고 또 서브를 하실 때도 항상 하는 식으로, 내가 하는 루틴이나 패턴을 그대로 항상 하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루틴이나 패턴을 조금씩 바꿔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브를 하신 다음에 어느 자리에 가서 포지션을 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포지션 해서 그 다음 첫 발리를 어떤 식으로 넘길 것이냐, 이런 전략을 세우고 또 포인트 계산을 하고 이러다 보면 항상 내가 포인트를 따는 건 아니고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하겠지만 바쁘잖아요. 공을 어디로 칠 것이냐 또 계산해야 되고, 또 점수도 뭐 듀스코트일 때 끝나는 경우, 어드밴티지 코트에서 끝나는 경우, 또 게임 스코어도 3대 3인데 7번째 게임을 어느 편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흐름이,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대 2인데 2에서 한 게임을 따게 되면 4대 3으로 쫓아가게 되면서 약간의 올라타는 흐름을 가질 수 있고요. 4대 2에서 4를 가진 쪽이 또 게임을 가져가게 되면 2를 가진 쪽은 이제 거의 무너지게 돼 있죠. 5대 2로 벌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7번째 게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일단 그런 게임 수의 계산, 그 다음에 듀스코트와 어드밴티지 코트에서의 계산, 또 내가 서브를 어디다 넣을 것이고 또 어느 자리에 가서 포지션을 할 것이고,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바빠서 뭐 게임 끝나고 곱창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런 생각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게임 하면서. 어쨌든 뭐 곱창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게임을 하실 때는 그런 경기의 내용에, 경기의 스코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전략이 세워질 것이고, 또 그 전략을 몸으로 실천하는 게 전술이 되는 거고, 또 그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뭐든지 다 잘 될 수는 없죠. 잘 되는 날도 있을 거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전술을 쓰면서 게임을 하시다 보면 훨씬 더 경기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라켓의 앞, 뒤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무더운 여름날 장마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 건강에 유의를 하시면서 테니스를 즐겁게 건강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